네, 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2025년 1월 8일인데요. 오늘 아침에 시세창 보신 분들은 좀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 갑자기 비트코인이 좀 많이 폭락했거든요. 진짜 조정이 들어와서 마켓캡 한번 볼게요. 지금 오늘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어제 대비해 이제 5% 정도 폭락했습니다. 5%면 진짜 큰 수치인데요. 이제 한 1억 4,500만 원 정도 선에서 거의 10만 달러 터치를 했었다가 다시 엄청나게 급격하게 하락하고요. 특히 이더리움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7% 정도 떨어졌고, 리플 4%, 이제 BNB가 3%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엄청 많이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최근에 아는 지인이 이제 도지코인도 투자하고 있는데 너무 횡보하는 거 아니냐, 알트코인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오늘 이제 폭락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월 19일 이후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선을 밑돌고 있다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기대감으로 가격이 쭉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 주 월요일, 어제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산다고 해서 쭉 이제 10만 달러 이상 올라갔다가 하루 만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도 전날보다 7.8% 내린 3,499달러, 그리고 리플은 5%, 솔라나 6%, 도지코인은 약 10% 정도 하락해서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에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여서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는 악재가 되었던 거죠.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한 구인 건수랑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에서 내놓은 12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건수 PMI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다 보니까 굳이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를 낮출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를 크게 낮췄습니다. 10년의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제 4.6%, 국채 수익률이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상승률은 가상화폐나 주식 등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의 강한 경제 지표가 가상화폐 시장에 밝았던 연초의 모멘텀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번에 숏이 이제 많이 걸리면서 롱을 베팅했었던 이제 매수 포지션이 이제 4,364억 원이 청산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 굳이 나쁜 기사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또 좋은 기사도 있는데, 이제 자, 땡큐 비트코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주주가치 20조 원 달성, 올해도 공격적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클 셀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공동 창업자는 이제 비트코인 보유량 증가와 가격 상승 덕분에 올해 연간 기준 주주 가치는 약 20조 원이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 달러로 기준했을 때 140억 달러입니다. 마이클 셀러는 올해 이제 비트코인 매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024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5만 8,320개의 비트코인을 약 32조 원 매입했고 평균 평단가는 85,450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평균 수익률은 74.3%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이제 이틀 전에 10만 달러 터치했었잖아요. 그때는 연간 140억 달러, 하루 기준에 560억 원의 주주 가치가 창출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마치 비트코인 살려고 사업하는 사람 같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이제 맥시멀리스트로 활동하면서 꾸준히 보유량을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일에도 이제 160억 원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공개했습니다. 월요일날 공개했다고 했잖아요. 현재 회사가 보유한 양은 44만 7,470개로 약 40조 원에 달합니다. 압도적인 세계에서
보유량 1위 기업입니다. 지금 미국이 약 20만 개 정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집중 전략을 긍정적 성과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회사 주가는 300%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되면서 비트코인 덕을 독특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걸로 이제 또 비트코인에 추가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자본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마이클 셀러가 이렇게 X에다가 기재를 했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 평단가가 있고 2024년에는 74.3% 수익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이클 셀러는 열심히 오늘도 비트코인 계속 사고 있어요. 열심히 사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에서 금리 동결한다 하면은 비트코인이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기침하면은 다른 데는 태풍이 분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알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은 다른 것들은, 이제 알트코인들은 완전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새로운 뉴스인데요. 체코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 다각화를 위해서 비트코인 매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코라고 하면 약간 생소한 나라일 수도 있는데, 체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 유럽에 위치한 나라예요. 체코 같은 경우에 옛날에 이제 체흐라고 되게 잘했던 골키퍼 있었잖아요. 체흐의 나라입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전에 체코슬로바키아를 해가지고 슬로바키아랑 같은 나라였는데 이제 독립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체코가 되게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답니다. 제조업에 작년만 해도 6,000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금 독일이랑 연맹을 해가지고 독일의 생산 수주를 따와서 하고 있는데, 폭스바겐 자동차를 체코에서 많이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독일에서도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체코에 수주를 안 준대요. 그래서 체코에서 돈을 아끼려고 이래저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이제 외환 보유고로 영입하려고 한다. 그리고 체코에서는 이제 전력 생산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원전 수주도 했었습니다. 뭐 일단 그런 깨알 정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체코 중앙은행 총재가 비트코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 소량 매입을 관심을 보였었는데, 현재는 비트코인의 구매에 대한 체코의 공식적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이사회 7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체코 중앙은행의 총 자산은 232조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2028년까지 금 보유량의 5%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또한 금 보유량을 늘리면서 비트코인의 보유량까지 같이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의 비축자산으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유럽에 어려운 나라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표주기식 그런 복지를 했던 나라들이 지금 외환 보유고들이 바닥을 나고 있는데, 그런 보유고들을 비트코인으로 채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탈중앙화의 특성이 국가의 비축자산으로 독특한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하기에 엄청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가격 상승률이나 그런 달러나 그런 유로화에 대한 패깅 또한 아주 높습니다. 높은 가격의 변동성이 중앙은행의 안정성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어요. 와이오밍주의 상원의원이 제안했던 이 법안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장기적으로 나라에서 커다란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텍사스, 펜실베니아를 포함해서 여러 주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계획을 도입하려고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조금 있다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있으면은 전략적 활용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담백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또 여러 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외환 보유고로 하려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곧 우리나라도 이런 기사가 나타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좋은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이낸스 뉴스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이낸스에서는 지금 메가드랍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드랍, 이제 바이낸스 메가드랍이라고
바이낸스 메가 드랍이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브라고 합니다. 솔브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솔브 프로토콜을 이제 메가 드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션이 두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스테이킹을 거는 것, 플렉시블 스테이킹 30일, 60일, 120일 이렇게 네 가지 걸 수 있는데 이 네 가지마다 부여되는 점수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점수 곱하기 퀘스트를 하는 건데 이 퀘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웹3 이제 월렛을 만들고 바이낸스 웹3 월렛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솔브에다가 0.001의 BTC만 이제 스테이킹을 걸면 됩니다. 스테이크 0.0001 BTCB on 솔브 프로토콜에 걸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렵진 않아요. 가격으로 치면 한 15,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스테이킹 30일 스테이킹은 100포인트, 60일은 110, 90일 스테이킹은 120, 120일은 130포인트 이런 식으로 주고 이제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솔브 이번에 올해 가장 유망한 코인이라고 하니까 솔브 코인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한번 제가 방송했었잖아요. 솔브 프로토콜에 대해서. 솔브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솔브 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바이낸스 메가 드랍을 통해서 메가 드랍 엄청나게 많이 드랍을 해준다는 거예요. 공급량이 한 7% 정도 드랍을 해준다는 건데 이 정도 드랍을 받아보시고 좀 장기 홀딩 하시면 좀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바이낸스 연구소에서는 생각합니다. 다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독감이랑 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기 걸리셨으면 얼른 병원 가시고 빨리 감기가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감기에 걸린 지 약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푹 쉬시고 따뜻한 물 잘 마시고 건강 물론 투자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투자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 또 저는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